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 스타일을 좀 바꿔서 오늘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은 뉴스들을 간추려서 이 시간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분 좋은 뉴스, 짜증나는 뉴스 말고 기분 좋은 뉴스 중심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여러분 반응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외견상 좀 언짢아 보이는 뉴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또 한번 강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좀 해보기도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네,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철도 지하화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수원역에서 성균관대 역 부근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서울은 용산, 노량진, 영등포, 대전시는 대전역 부근, 여기에 철도 지하화 공약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이재명 대표 얼굴 보고 계십니다. 조금 사진을 작게 할까요? 오늘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 갔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임하는 각오, 새해의 당 운영 구상, 그리고 한반도 평화, 재생에너지, 저출산 문제 이런 것들 얘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일 관심 가는 거는 선거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거죠. 선거제 개편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나오는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재명 대표 모습인데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들을 대상으로 개항을 공천 면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도 당내 경선을 치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식행위에 불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 사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윤희숙 전 의원 이렇게 특정 후보만 소개를 하냐, 다른 경쟁 후보들이 반발을 하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기기 위한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충분히 감수하면서 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공천 신청자들 심사하는 과정에서 직접 채점을 하고 평가자로 참여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출근길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을 소개한 것은 이 총선의 시대 정신을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통인 윤희숙과 운동권 원조 임종석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맞나, 이것을 훨씬 선명하고 국민들께 설명을 잘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공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쥔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친윤 핵심 인사들도 로우키 모드로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지상욱 전 의원입니다. 웃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은데요. 지난달 해산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재가동이 시작됩니다. 총선 수도권 전략이 이러한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포, 서울 편입 이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특별위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은 서울 중 성동을 불출마를 이미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울시 편입 특별 프로젝트 김포, 구리, 광명, 하남 이런 데가 포함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특별위원회는 경기도를 둘로 나눠서 경기 북도, 경기 남도 이렇게 분도를 하는 계획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게 누군가요? 예, 그렇습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기도 하고 선수이기도 했던 그런데 이 차범근 씨가 말이죠. 조국 전 장관하고 부인 정경심에 대한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인연은 없다면서도 본인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당시 성적이 좋지 않아 본인 차범근 가족까지 힘든 상황에 내몰린 경험이 있다. 그래서 조국 이제 가족들의 자식들이 안쓰럽다. 그래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 건데요. 이제 이 차범근이 조국 선처해달라, 조국 부부를 선처해달라 이렇게 탄원서를 낸 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전효 전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자식의 명예보다 정치 이념이 더 중요하지 않다면 차두리를 조국 남매와 엮지 말아라.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차범근 씨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은 본인의 자유고 탄원서도 얼마든지 낼 수는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보자. 차두리 선수 대신에 차범근 씨가 대신 볼을 차줬냐? 아니면 허위 경력서를 만들어줬냐? 차두리 선수가 있지도 않은 구단에 있었던 것처럼 잘 아는 구단주에게 가짜 재적증명이라고 뗀 적이 있었나? 이것은 이제 조국하고 정경심이 그 자식들을 위해서 한 짓을 이제 차범근 씨 쪽으로 이렇게 빗대는 듯 하면서 차범근 씨 가족은 그런 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유명 축구선수 아들 중에 폭망한 케이스도 적지 않은데 차두리는 차범근 선수의 아들로서 상당히 성공한 축구선수다. 이 조국 패밀리의 가짜 표창장, 오픈북 테스트 부모 참전하고는 다르다. 이러면서 차범근 씨를 전욕 전 의원이 점잖게 담을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누군지 금세 알아보셨습니까? 조민입니다. 방금 말한 조민. 올해 32살인데요. 동갑내기 일반인 남자친구하고 약혼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5월부터 8개월 정도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약혼하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 결혼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남자친구는 동갑내기다. 정치와 관련 없다. 공인도 아니다. 일 열심히 하는 친구다. 이 친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생활 보호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생활 보호를 해주겠다면서 또 유튜브로 공개도 하겠답니다. 이제 그러면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기도 했는데 물론 얼굴은 이제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이제 사육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려웠던 시절 딸 옆에서 굳건히 서 있던 청년이다. 양가 축복 속에 약혼하게 됐다 그랬는데 하여튼 약혼식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예정이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누군지 금세 알아보시겠죠? 고민정 민주당 의원입니다. 최고위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이제 친문계, 고민정도 친문 쪽이죠. 공격이 거세지자 친명, 친문 프레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필패하는 길이다. 이러면 망한다.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 김지호 당대표 정무부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을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잖아요. 이번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이 친명 나누고 친문 나누고 이렇게 프레임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라면서 김지호 부실장을 또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친문, 비윤 이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요즘 뭐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국가균형발전선언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또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를 몰상시간 정책이다. 어리석고 위험하다. 이런 메시지를 내보냈습니다. 서울 메가시티 정책은 가뜩이나 비대한 서울을 더 비대하게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몰상식한 정책이다. 지방을 고사시키고 서울의 과밀 고통을 더 키우는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이다. 이랬는데요. 이 메가시티 만드는 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비견될 수 있는 도시들, 영국의 런던,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 이런 데 비교해봐도 서울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 이 메가시티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안지 않으면서 이제 그냥 몰상식한 정책이다 그래 놨네요. 이번 달 6일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죠. 세상이 거꾸로 갔다 했는데 잊혀지고 싶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아는 얼굴이죠? 네, 윤미향. 지금은 이제 무소속인데요, 윤미향 의원.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주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윤미향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통일 전쟁으로 평화가 만들어진다면 수용해야 한다. 라면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이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다. 북한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통일을 지향하는 동족이 아니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을 했는데 이것을 대한민국 국회 공개석상에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이 나온 것입니다. 윤미향은 이제 이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 평화, 해법 모색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지난 24일 가졌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의 하나,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 시민연대, 전대협 동호회, 남북민간교류협의회 민족위원회 20곳에 이르는 시민단체가 공동 주최를 한 토론회였습니다. 부산 평화통일센터 하나 김광수 이사장이 첫 번째 발표자였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진 악수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요. 중앙일보에 김성탁 기획 취재 2국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약속 대련이든 아니든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말은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마찰이 있었던 것처럼 보도가 쭉 됐었는데 이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획이었든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고 실제 상황이었든 여권발 이슈가 흥행에 성공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손 놓고 있는 거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지역구 의석이 호남이 28석, 영남이 65석. 그런데 강원, 충청에서는 민주당이 밀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질 가능성이 크다. 라는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말을 인용하면서 경고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아주 기분 좋은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 때 나올 도구 데이즈. 이 개가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있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요. 개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설 연휴 때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지금 이 개가 말이죠. 아련한 눈빛의 리트리버, 그 다음에 이제 개성 넘치는 프렌치 불독, 윤여정, 유해진 이런 인간 주인공하고 개 주인공이 함께 연기를 펼치는데 이런 동물 배우들 명연기를 펼치려면 비결이 뭘까요? 네? 이 개들 있잖아요. 이 리트리버. 대부분 훈련센터에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1, 2년까지 교육을 받은 강아지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육의 기본은 기다려! 이 말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교육의 기본이랍니다. 간식으로 달래지 않고도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기다릴 수 있어야 비로소 배우가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영화에 출연하는 강아지들 말고도 일반인들 반려견 키울 때 흔히 간식을 놓고 기다려 이런 훈련들 많이 하지요. 네, 도그데이즈 영화 이런 주연급 강아지들, 개들 길게는 2년 동안 훈련을 하기도 하고 짧게는 한 1, 2개월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의 기본은 기다려. 간식을 주지 않고도 기다려 했을 때 기다리는 능력 이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 젊은 모습이죠. 왼쪽이 유동규, 오른쪽이 이재명. 이때는 같은 세미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니까 성남정책연구원 이재명 변호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여기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항상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씨를 내세우고 뒤에 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심리로 열린 재판이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재명이 유동규를 직접 신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전을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서 벌였습니다. 이재명 재판에 이제 지금 유동규는 모두 7번이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유동규 씨한테 물었습니다. 증인은
남욱에게 3억 원을 요구하자는 말을 정진상에게 했다는 것입니까? 라고 지적을 하자 유동규 씨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시장님, 그러면 제가 내준 호텔은 왜 가셨습니까? 부산 호텔에 가실 때 제가 비용을 댄 거 몰랐습니까? 영수증도 다 있는데 라고 맞받아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튼 유동규가 전곡을 찌르는 그런 증언을 했는데 이재명이 항상 정진상 뒤로 숨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누군지 금세 알아보시겠습니까? 존 볼턴. 트럼프 대통령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적합하다. 북한과 무모한 핵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기에 부적합하다. 그가 재선되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무모한 협상을 임기 초에 시도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의 유리한 외교 정책을 밀어붙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누가 가장 반길지 푸틴하고 시진핑이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북한이 말이죠. 서해에 발사했다가 동해에서 발사했다가 또 서해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 자꾸 지금 발사를 하고 있지요.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이러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군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순항미사일의 성능 개량 과정으로 본다. 유사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동시에 쏴서 방공망의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사진 여러분 익숙하시죠? 네, 배현진 의원을 지금 중학생이 돌멩이로 습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수행비서가 범행 직후에 이제 황급히 달려와서 이 중학생을 붙들고 너 왜 그랬어? 라고 물었더니 이 중학생 대답이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정치를 이상하게 하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정치를 이상하게 했다? 배현진 의원이? 네, 이 아이의 인식이 이상한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인감증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110년 된 인감증명서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리고 1,500여 개 행정 서류도 전산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시대인 1914년, 딱 110년 됐네요. 1914년에 도입된 인감증명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재산권하고 관련이 없는 인감증명서는 올해 9월부터 올해 그러니까 초가을 이때쯤부터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민원 정부 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네, 다음 기분 좋은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렇게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 청소미화원 여사님들, 그 다음에 관리원들, 그 다음에 경비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역대 당대표 중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이 청소하시는 청소미화원 여사님들이 빨간 점퍼하고 패딩 뭐 이런 얘기를 하자. 그것도 사 드리겠습니다. 냉장고도 싹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일부 그 평론가들이 이게 뭐 총선을 앞두고 제스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래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원래 스타일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쪽 청소미화원 그 여사님들한테 항상 허리 숙여서 인사를 하고 그랬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입니다. 총선을 염두에 뒀다? 전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공항 모습인데요. 작년에 한국하고 일본 서로 오간 이 관광객이 서로 상대편 국가에서 1등을 차지했답니다. 한국을 온 일본 관광객은 232만 명, 일본을 찾아간 한국 관광객은 696만 명. 그래서 서로에게 1등을 차지했다. 2023년 한일 관광객 서로에게 1등이었다. 그런데 일본을 찾은 한국인이 3배 많았다. 한국에 온 일본인보다 일본에 간 한국인이 3배 많았다. 이것은 엔저 효과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영상을 좀 지우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영상을 좀 지우고 남아있는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겠습니다.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조현동 주미 대사입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최근에 순항미사일을 많이 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국하고 미국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전면전 벌이려고 하는 태세는 절대 아니다. 국지 도발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그런 인식을 함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고강도 대남 유협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어제 그 워싱턴에 있는 한국 특파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조현동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절대로 동요하거나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용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지금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했던 가담자들하고 접촉한 정황을 검찰이 지금 파악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조직적 위증교사 의혹, 이 수사가 그래서 법조인들까지도 겨냥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법원의 보석 조건을 어기고 위증교사 사건 피의자들과 수사 상황을 공유한 정황을 파악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윤관석 의원입니다. 지금 왜 윤관석 의원을 얼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 지금 국회가요, 여야 상관없이 올해 세비를 인상을 또 했답니다. 1.7%. 그래서 1억
5,700만 원. 그래서 새해 첫 월급이 1월 20일 날 지급이 됐는데 한 달 월급이 1,300만 원쯤 된답니다. 지금 이번 총선에서 적용될 선거구 획정조차 안 했는데 연봉은 셀프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윤관석 의원도 특별 활동비를 제외하고는 명절 상여금까지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가 데스크에서라는 칼럼을 썼는데 결국 장제원 혼자 불출마한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총선을 2달여 앞둔 지금까지 불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현역은 장제원, 김웅 둘뿐이다. 게다가 김웅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계다. 주변에서는 장제원 혼자 개죽음 당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올 정도다. 지난 총선 때도 그랬듯이 2월은 지나야 불출마 선언이 본격화된다는 항변도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 불출마 선언이 벌써 11명째 이어지고 있다. 그 많던 친윤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2월쯤에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 사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저희 동료 논설위원 황대진 위원이 칼럼을 썼는데 대통령은 묵묵부답이고 이재명 대표는 동문서답이고 이런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이야기하기를 즐기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다. 이재명 대표도 다변의 달변이다. 한때 사이다란 별명까지 얻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요즘 국민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답변, 듣고 싶은 말, 이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동료 논설위원회 칼럼 내용 10분 공감을 하면서도 제 생각은 약간 다른데요. 대통령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하고는 수평 비교를 할 수 없지요. 정치적 무게로 봐서 또는 지금까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그런 성격으로 보거나 그렇게 비유할 수는 없다. 대통령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기분 좋은 뉴스 여기까지 여러분과 공유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